가을엔 열매를 따겠어요. 8.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 편지란 노래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가을엔 열매를 따겠어요. 편지를 열매로 바꾸었다. 이 제목으로 글을 쓰는 게 벌써 9번째다. 오늘 아침에 열매 따기에 나섰다. 그게 있는 곳은 단풍나무 사이 즉 뒤 텃밭 돌담이다. 뿌리를 내린 곳이 돌 틈으로 거기서 잎과 줄기에 털투성이인 덩굴이 구불구불 자라 서로 엉키기도 하고 가까이 자라는 엉겅퀴와 삿줄을 감아 그 끝은 오른쪽 단풍나무 중간까지 길게 뻗었다. 무럭무럭 자랄 때 이 덩굴을 만지면 끈적거려 촉감이 좋지 않다. 그러던 게 자랄 대로 자라 며칠 전에 만져보니 점도가 거의 사라지고 녹색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다. 그런가 하면 줄기 끝에는 예쁜 꽃이 피었고 꽃이 지고서 막 열매가 되어가는 것도 있다. 오늘 아침 거기에 낫을 들고 갔다. 그새 어떤 열매는 새빨갛게 익었다. 하나를 따서 입 안에 넣으니 톡 터지는데 맛이 쓰고 맵다. 따라서 군것질로 먹기는 시원찮은 열매를 따려고 밑부분은 나무처럼 되어버린 뒤엉킨 덩굴을 썩둑 잘랐다. 태풍등 녹색, 덜어는 빨간 열매를 따며 속으로 흥얼거린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엔 열매를 따겠어요. 편지하려면 대상 즉 사랑받는 당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가을이 아니다. 가을에 열매를 따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엄연히 아직 가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을엔 열매를 따겠어요에 나섰다. 내버려두면 이 덩굴은 늦가을까지 열매를 빨갛게 키울 것이다. 그리하면 열매를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을 열매를 서둘러 따는 것이다. 덜 익은 탱글탱글한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리면 덜어는 빨갛게 익기도 하고 덜어는 그 색을 유지하면서 쪼글쪼글해진다. 이렇게 말리면 배풍등 열매는 생약이 된다. 단 열매를 약재로 만들지 않고 깨끗이 씻어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그만큼 설탕을 부어 통에 담았다. 지난해 딴 열매는 술에 담갔다. 그랬더니 녹색이 사라지고 나중에 새까맣게 변했다. 이를 효소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태풍등에 이어 여름이 가기 전에 가을 열매를 딴 게 또 있다. 어느 것보다 내가 관심을 두는 범부치가 그것으로 저녁에 그 일을 모두 해치웠다. 돕기에 나선 건 버커리 1호 열매 따는 게 재밌다고 했다. 범부치도 내버려두면 가을 열매이므로 그때가 되어야 까만스가 된다. 그때 거두면 엄연히 가을 열매인 그것도 미리 해치운 건 일을 쉽게 합니다.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줄기는 열매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쓰러질 것이다. 그걸 보면 눈에 거슬릴 것이 뻔하므로 범부치의 열매를 미리 따버렸다. 긴 꽃대를 바짝 잘라 집안에 들여놓고 가위로 열매 꼭지를 따는 요령을 터득한 건 한순간이다. 전에는 미련하게 밖에서 구일을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되는 밥을 모기에게 수없이 주었다. 비해당 식물로 키우는 것의 가을 열매를 딴 것도 있다. 사랑이 아가씨와 어제 산책하며 여느 때와 달리 몇 가지를 챙겼다. 두꺼운 비닐봉지와 전지가위, 자루가 낀 괭이, 장갑이다. 산길에는 산초나무가 덜어있다. 어떤 건 녹색 꽃이 피었는가 하면 어떤 건 열매가 맺혔다. 줄기에 드문드문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므로 장갑을 끼고 손이 안 닿는 건 괭이로 잡아당겨 전지가위로 잘랐다. 사랑이 아가씨와 아침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오니 비닐봉지에는 몇 움큼의 산초가 생겼다. 거둔 산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짜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매를 따려고 일부러 작정하지 않고 며칠 전부터 미리 살펴둔 걸 아침 산책길에 거두었기 때문이다. 아쉬운 건
초피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초피가 아닌 산초이지만 이 열매는 매우 특이한 향기를 발한다. 이것으로 효소를 만들어 생선을 조리하거나 구운 걸 특이한 향을 곁들이면 비린내를 없애고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엔 열매를 따겠어요. 어제 딴 범부채 열매가 이틀 만에 드러난 뜨거운 햇볕에서 잘 익어간다. 한나절에 열매 껍질이 벌어지고 새까만 열매가 드러난 것도 있다. 2013년 8월 2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